자,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또 간단하게 기능 하나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오늘 소개드릴 기능은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회원을 처음에 만들 때 관리자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어드민이라고 해서 회원 계정을 하나 만들었었고, 근데 지금까지 기능들을 만들어 온 걸 쭉 보시면은 관리자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좀 지어 놨습니다.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하면 마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회원관리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별다른 기능은 없고 그냥 진짜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벼운 기능만 하나 넣어놨는데, 자, 회원관리라고 하는 기능에 들어오면 우리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총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고, 회원 정보를 언제 바꿨고, 그리고 뭐 아이디가 뭐고, 이름이 뭐고, 닉네임이 뭐고, 이 계정은 삭제 여부가 어떤지,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삭제를 신청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삭제를 눌러놓은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플러스 삭제를 시도한 날짜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고, 페이지네이션 처리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검색 기능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일반과 관리자가 존재하고 있고, 아이디, 이름, 닉네임 혹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뭐 검색 같은 경우는 딱히 테스트할 게 없어서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어드민을 검색을 했는데 회원수가 1명이래요. 근데 안 나와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관리자까지 그냥 나오게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울 게 없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관리자가 이 회원 관리에 나왔다고 했을 때 크게 상관이 될 건 없지만, 실수로 관리자 본인이 본인 계정을 눌러서 삭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삭제를 해놨던 이 계정 같은 경우 아이디가 이거니까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는 테스트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놨어요. 삭제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는 정상적인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자가 본인 계정을 실수로라도 삭제를 해버리는 순간 관리자는 이 사이트의 관리자는 없어져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가서 관리자 계정을 찾아서, 어드민을 찾아서 상태를 돌려놔야만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관리자를 아예 검색한 명수는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체크박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를 시도를 하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삭제가 되는 이런 처리를 지금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보통 체크박스 기능들은 다 있어요. 전체 선택이겠죠.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전체 선택 당연히 가능하게 해놨고,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다가 결국 전체 선택 상태가 되면 얘도 불이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빼면 얘는 사라지게끔, 전체 선택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처리를 좀 해놨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하고 삭제를 해도 삭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처리를 좀 해놨고요. 기능은 사실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내가 선택한 회원들, 다중 회원 선택을 해서 그 회원들을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약간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독단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언제 어떤 기능이랑 엮이면 좋냐면 리포트 기능이랑 엮이면 좋아요.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좀 이상한 계정,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계정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뭐 광고성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선정적인 그런 게시물들을 자꾸 올려서 사이트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는 회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 회원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혹은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해서 강제로 이 회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코드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을 때랑 일반 회원이 로그인을 했을 때 마이페이지 회원관리 버튼이 교차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회원이 갖고 있는 어스레벨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스레벨 이거 되게 오래전에 만든 거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관리자는 3번, 일반 회원은 1번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검증을 때리고 너 지금 로그인한 사람 관리자야? 너 그러면 회원관리 띄워줄게. 지금 로그인한 사람 일반 회원이야? 그럼 마이페이지 띄워줄게. 이렇게 버튼을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튼에 보면은 리스트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는 이제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URL 매핑 걸어놨고요. 어드민, 관리자 쪽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 멤버 컨트롤러는 USR 멤버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얘는 관리자 거니까 컨트롤러 하나 분리를 시켰습니다. 어드민 멤버 컨트롤러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멤버 서비스나 멤버 DAO까지 분리를 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컨트롤러만. 제가 컨트롤러 분리할 때 기준을 잡을 때 보통 이거 가지고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달라질 거니까 이 부분 앞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이걸로 좀 분리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왔을 때 페이지를 그리기 위한 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해왔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권한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결국에 데이터베이스 넘어갈 때 이 권한 체크 같은 거 해줘야 되니까 좀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삭제하는 상태 변환 시킬 때는 어떤 회원, 이제 아이디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멤버를 가져오거나 할 때 이런 권한 체크하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뭐 밑에 있는 얘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처리를 하나 또 해놨어요. 관리자 계정을 지울 수 없게끔. 잠깐만, 이게 1이 아니라 3이어야죠. 관리자는 3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버튼이 안 나오게끔 해놓긴 했는데 혹시나 강제로 누가 주소창에다가 관리자 계정 입력해가지고 막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막아준 상태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제 실제로 이런 체크박스 그 선택 기능이나 이런 것들 처리한 부분들,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된 애들을 어떤 식으로 서버 쪽으로 넘기는가,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제 리스트로 가서 실제로 구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티클 리스트 페이지를 가져온 다음에 약간 고쳤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검색 기능도 리스트에서 했던 거고, 그죠? 그리고 뭐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거, 구조 자체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걸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살짝 수정만 했다. 여기 밸류 세팅만 좀 달라진 거고, 이런 식으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보여주는 부분. 지금 여기 TH에 들어가 있는 이 인풋, 얘가 이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TH가 이 첫 번째 라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인풋 태그로 체크박스로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하나 부여했어요. 이 클래스는 스크립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부여를 한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보시면 체크박스 all member id라고 되어 있죠. 얘는 전체 선택이니까 얘가 선택이 됐다면 모든 멤버의 아이디가 선택이 되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실제로 이제 TD 태그를 그려 나갈 때 이 처리를 하나를 했는데, 멤버 리스트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이미 해봤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이 조건 어스 레벨이 3이 아닌 경우라고 해놨어요. 이게 그 관리자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검색은 했지만, 실제로 리스트에는 있지만 관리자를 이 화면에 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나 해준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다 그릴 건데, 이제 이걸 따져봤습니다. 델 스테이터스, 우리가 0과 1로 삭제 여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삭제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뭘로 넣어놨니? 0으로 해놨고요. 삭제 시도를 했다면 1로 변경이 되게끔 처리를 해놨는데, 그걸로 검증을 했고, 이게 1이 아니란 얘기는 지금 그냥 일반 회원이라는 거잖아요. 삭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그때는 그냥 일반 체크박스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삭제 여부가 삭제 상태예요. 그런 애들은 disabled가 붙은 인풋 체크박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disabled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좀 나눠서 체크를 해주려고 이거를 따로 그 조건을 하나 걸려가지고 분리를 좀 시켜놨고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disabled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보여주는 거 중에서 지금 del status str이라고 하는 함수랑 del date str이라고 하는 함수 이 두 개를 좀 사용을 했는데 얘는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값을 이 값이 이거야? 그럼 이거 리턴. 이 값이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거 리턴.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0과 1로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 때 실제로 0과 1이 나타나요, 화면에. 근데 0과 1로만 보여주면 그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가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만들어서 준 거고 클라이언트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만들어 준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0과 1이라고 하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매뉴얼에 알려주겠지만.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값에 따라 이걸 한글을 글자를 리턴을 해서 페이지를 그릴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걸 만드는 김에 이것도 처리했습니다. 삭제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널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삭제 날짜가 없으면 널이 나와요. 페이지에 실제로 널이라고 값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용자가 봤을 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널이면 없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값이 널이 아니면 실제로 날짜를 잘라서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우리 jQuery 문법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건 뭐냐면 체크박스 all member ID 이거 아까 얘였죠. 전체 선택 관련된 부분. all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 친구를 찾아요. 이거 선택자예요. 그죠? 찾아서 chang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 change는 상태가 변했냐를 물어보는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박스를 누르면 체크박스는 선택이 되죠. 그럼 change가 일어나는 거예요.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또 누르면 그 선택된 게 빠지죠. 그럼 change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벤트로 걸어놓은 게 change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자 이게 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this를 선택하고 있죠. 지금 제가 클래스로 선택자로 찾아오는 얘였고 얘가 눌렸냐 다시 또 눌렀냐 이런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this 누구예요? 그냥 얘 자체예요. 얘 자체. 얘 자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주체니까 이 change가 발생되는 그 주체는 그냥 input 그 체크박스가 되는 거죠. 그 친구를 여기에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이제 allchecke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서 이 allcheck 얘는 아까 이 친구 그대로라 그랬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checked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자, 체크드 얘는 input 체크박스라고 하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 값이 true면 체크가 된 상태예요. 체크드의 속성 값이 false면 얘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딱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비어있는 상자를 눌렀어요. 그럼 체크가 됐죠. 이 순간 change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로직을 탑니다. 하는데 얘가 지금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에 그럼 눌렸으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true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true를 얘한테 보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를 어디에 활용을 하는 거냐면 지금 얘네들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얘는 각각의 이 친구들이겠죠. 얘는 반복문을 통해서 찍혀 나가는 애들이니까 클래스는 여기서 똑같은 클래스를 만들고 있어요. 반복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체크드라는 속성의 값을 얘가 가진 값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 상황 비어있던 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true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리에 true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선택된 상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체크드 속성이 true면 선택이 된 상태라고 인지를 하는 거니까.
어렵나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라고 했을 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뺐어요.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내려옵니다. 그럼 올 체크에는 뭐 들어있어요? false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값이 얘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니까 false라는 값을 남길 거고 그걸 여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ROP 같은 경우는 인자가 하나일 때는 그 인자에 속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값을 가져오고요. 인자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그 인자로 있는 그 속성을 찾아가서 값을 두 번째 인자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얘는 간단해요. 되게 막 어려운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사실 우리 이거 해봤어요. CSS 디너 같은 거 할 때 해봤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얘기냐면 디세이블드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세이블드 속성 인풋 체크박스 안에서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만드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요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을 찾아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체크드 속성은 무조건 false로 박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없으면요. 우리가 얘를 눌렀을 때 얘는 선택할 수 없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선택할 수 없는 요소인데 이렇게 체크가 돼버리는 이 모습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그 친구들은 무조건 체크들을 false로 만들겠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선택이라는 버튼을 눌려서 얘네가 다 바뀌려고 할 때 얘네들, 디세이블드가 들어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false로 바뀌는 거니까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들어 준 코드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스크립트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도 비슷한 걸 하는데 자, 여기서는 체인지가 얘한테 걸려 있어요. 따로따로한테. 그렇죠? 따로따로한테 걸려서 그렇다라는 건 얘네를 눌렀을 때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눌렀을 때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선택했던 이 애들을 다 찾아와요. 이거 선택자 클래스로 찾는 거니까 여러 개가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이 친구의 길이를 따집니다.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3개 선택하면 길이는 3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길이를 따져가지고 얘한테 보관을 해요. 이 변수한테. 그리고 이 id 체크드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실제로 체크되어 있는 애들 체크되어 있는 애들 가지고 길이를 또 따져요. 그러니까 얘는요 선택 여부랑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애들의 총 개수를 세는 거고요. 방금 전 체크드 카운트는 진짜로 선택되어 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세주고 두 개를 셌어요. 그럼 전체랑 선택된 애들의 개수를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하나를 더 셉니다. 얘 같은 경우는 disabled count라고 해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요소인 애들의 랭스를 찾아요. 지금 요 상황이라면 지금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카운트는 몇 개예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10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체크드 카운트 2개겠죠? 그럼 얘는 disabled 카운트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카운트를 세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 체크들을 가지고 변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연산을 때리는데 전체 개수에서 disabled 카운트를 빼요. 지금 10에서 4를 뺀대요. 몇 남아요? 6 남죠? 자, 그 6이라는 애가 선택되어 있는 체크드 카운트랑 개수가 같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2개밖에 없으니까 안 같죠? 그러면 얘는 false를 가지겠네요? 지금 6은 2랑 같애를 물어본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럼 다르잖아요. 그럼 false, 얘가 갖고 있는 건 false. 그때 전체 선택 체크박스의 체크드 속성의 값을 false로 바꿀 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것까지 클릭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되세요? 전체 개수에서 disabled도 뺐으니까 6이잖아요. 근데 그 6이랑 선택된 개수가 6으로 동일하면 얘가 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얘가 하나 빠지면 얘 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체인지가 실행되면서 다시 한번 얘를 검사할 거니까. 그러면 개수가 안 같아져 버리니까 그때 false, 얘 false니까 불 나간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거를 그냥 막 엄청 고민하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냥 흐름대로만 가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 전체 선택에 관련된 이 기능을 좀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살짝 달라요. 제가 회원 삭제라고 하는 버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버튼에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제가 이름 지어놓은 클래스예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이 버튼은 선택된 회원을 삭제하는 버튼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 버튼 디자인이고요. 이걸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폼 태그 안에 있나요? 아니죠. 그냥 바깥에 있죠. 그럼 얘 타입 뭐예요? 그냥 버튼이에요. 버튼은 폼 태그 안에 있을 땐 서브밋이지만 폼 태그가 바깥에 있을 땐 일반적인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애예요. 이것만으로는. 은클릭 같은 것도 없으니까. 원래 맞아요, 그게. 근데 이 친구 이름 달아놨죠. 그래서 얘를 불러내서 클릭 이벤트를 여기서 발생시킬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바로 얘기가 나갈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폼 태그 액션 걸려있죠. 그럼 얘가 전송이 된다면 이 액션을 찾아가겠네요. 근데 전송시킬 버튼이 있어요? 없죠. 얘 지금 전송시킬 수 있는 버튼이 없잖아요. 이거는 인풋 타입 히든 버튼 아니잖아요. 이거 서브밋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버튼이 없어도 폼 태그를 전송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 온 서브밋 가지고 할 때 그 스크립트에서 검증하는 거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폼을 강제로 서브밋 해버리죠. 그럼 서브밋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서브밋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액션 걸어놨고 메서드 걸어놨고 네임을 달아놨어요. 이 폼도 찾아내기 위한 이름을 하나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걸어놓은 거고 요 안에는 히든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인풋 하나 만들어놨는데 네임을 IDS라고 걸어놨죠. ID가 아니라 IDS예요. 왜?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니까. 복수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밸류를 처음엔 비워놨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 버튼, 여기서 만든 이 회원 삭제 버튼을 클릭 이벤트를 여기서 걸었는데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선택되어 있는 회원 아이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말하는 거겠죠?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 선택된 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찾아와서 맵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 toArray를 사용을 했고 여기 보면 또 새로운 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스크립트 안에서 이 맵은요, 우리가 배열처럼 다룰 수 있게 형태를 변환시켜주는 요소인데 얘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 each 메서드처럼 약간 지금 담겨있는 값들이 여러 개일 때 하나 처리를 해줘요. 그런 처리를 해주는 맵이에요. 그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배열의 형태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얘를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해요. 이거 화살표 함수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블럭 씌운 이 부분이 결국 어떤 얘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좀 주석이 걸려가지고 좀 깨지는 것 같은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뭔가 더 많이 포함이 된다면 거기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 함수를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나 이 함수나 똑같은 함수인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얘는 그냥 리턴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 리턴한 결과를 맵에 인자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얘랑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못 지어요. 애초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름을 안 지으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수 만들면 이름 써야 되죠. 혹은 이름을 안 썼다면 그 함수를 호출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함수를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실행되는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안 지어도 되긴 하겠지만 표현의 간단함. 근데 이제 얘네들의 큰 차이는 사실 디스에서 와요.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반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디스로 고정시켜 놓고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반 함수는 디스에 바인딩이 가능해요. 바인딩이라는 건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안 돼요. 화살표 함수는 그런 거 안 돼요. 대신에 얘가 생각하는 디스와 얘가 생각하는 디스가 약간 달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자바나 이런 거에서 흔하게 생각하는 디스의 개념과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디스가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화살표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디스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디스랑 좀 유사해져요. 순수한 스크립트 안에서 그냥 일반 함수 안에서의 디스와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화살표 함수도 쓸 줄 알면 좋다인 거예요. 근데 얘도 뭐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이런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 한 번만 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두 번 쓰다 보면 금방 적응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도 레벨이 됐어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그냥 리턴을 하고 있고 이 투어레이는 이제 완벽한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수가 결국에는 어떠한 값을 배열처럼 값을 가지게 될 건데 걔한테 길이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0이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도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누른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회원이 없습니다 라고 걸러준다라는 거죠. 그럼 선택을 했다라면 하나 이상 선택을 했다라면 얘가 나오겠죠? 얘는 건너뛸 거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거 컨펌은 다 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무사 통과를 했다. 여기서 실제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진짜 나 지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인풋 태그인데 네임이 id SEN을 찾았어요. 얘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밸류 여기 이제 밸류 세팅하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이 안에 실제 밸류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이 밸류스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기 아이디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해볼게요. 배열이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그냥 문자로 합쳐버려요. 배열이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스크립트에서의 배열을 우리가 자바에서 알고 있는 배열과 살짝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의미적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들어있는 값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을 각각 꺼내서 이렇게 문자로 합쳐버려요. 이게 조인 메서드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조인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컴마가 합칠 때 구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어차피 컴마로 하긴 해요. 기본값이 컴마라서. 근데 그래도 붙여주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붙인 거고요. 이러면 진짜 딱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문자로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풋에 밸류를 여러 개 세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밸류로 세팅을 할 건데 그걸 위해 이렇게 문자로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밸류의 세팅이 이런 식으로 문자 한 덩어리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강제로 서브밋 해버려요. 이 친구 찾아서. 아까 제가 네임 걸어놓은 이유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서브밋 하면은 결국에는 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문제가 없으면 결국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찾아갈 수 있는 URL 매핑은 이 친구가 갖고 있겠죠. 그럼 컨트롤러에 가서 얘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 2, 3 컴마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서 받아와요. 파라미터 받았죠. 인풋에 밸류 세팅 된 거니까 받아옵니다. 그리고 디폴트 밸류는 얘 같은 경우 이제 디폴트 밸류를 제대로 세팅하지 않았을 때 뭐 넘어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비어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 번 더.
스크립트 쪽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보일 일은 없긴 하겠지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았어요. 하나의 문자니까. 그 받은 거를 한 번 더 쪼갤 뿐이에요. 이제는 진짜로 아이디를 분리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IDS에 스플릿을 달아서 컴마로 구분자를 컴마로 해서 스플릿으로 쪼갰대요. 그럼 얘는 결과가 뭐예요? 이만큼의 결과가 우리 스플릿 썼을 때 옛날에 스트링 배열로 나와요. 근데 배열을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죠? 그러니까 향상된 포문에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스플릿 함수가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 여기 스트링 배열인 거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예전에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한 방식은 뭐냐면 선택한 애들의 아이디를 다 가져와서 걔네들을 배열로 만들었다가 그 배열을 쪼개가며 문자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그 문자를 받아와서 다시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문을 돌리면서 각각의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하려고 이 리스트에 담으려고.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중 선택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애초에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선택된 애들, 그냥 체크된 애들 넘겨버리면 그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그냥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애들부터 아래에 있는 애들 순차적으로 리스트에 차례대로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넘겨도 돼요. 이렇게. 지금 리스트 그냥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지금 이 방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별거 없죠? 그냥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하다 보면 또 이거랑 유사한 것들을 많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거지 사실은 그냥 밸류 세팅해서 그럼 이게 밸류 세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이 선택된 인풋들을 그냥 이 밸류를 폼에 담아서 넘기면 돼요. 그러면 해당 메서드를 왔을 때 여기를 그냥 리스트로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복잡한 과정 다 빼고 리스트로 그냥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넘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인풋 체크박스 사용법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흔하게 나오는 글들입니다. 흔하게 나오는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소개해드리기 위한 용도였고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다시 얘를 넘겼다라고 해서 얘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분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리스트 자체를 우리가 그냥 그 DAO 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을 하나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동적 SQL, 우리가 마이바티스에 있는 동적 SQL 부분 참고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반복문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문을. 그게 실제로 가능하니까 여기로 그냥 넘겨도 되긴 하지만 굳이 DB 쪽에 가서 반복문을 쓰느니 자바에서 반복문으로 뒤집어 까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했을 때 이런 내용 제대로 존재한다면 실제로 삭제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얘가 날아갈 때 삭제해. 근데 말은 삭제지만 사실 삭제 여부를 바꾸는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셀렉트들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리스트 그 페이지네이션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더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상황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XML 파일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바 파일 안에서 이제 쿼리를 실제로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꺽쇠 태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스크립트 위아래로 감싸줘야 되는 거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쿼리 제대로 인식 못해요. 애초에 여기서 문법 에러 발생해요. 이런 거 없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사실 알려드릴 건 끝났습니다. 밑에는 페이지네이션이라서 리스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대로 가져온 거에서 달라진 거는 이 페이지 베이스 URI 부분에 보드 아이디가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보드 아이디만 좀 뺐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회원 관리 페이지 하나 만든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이랑 이 코드 참고해서 가져가셔서 적용시켜 보시고 이제 실제로 해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어렵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들 저한테 질문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